예,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서울 서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유서영 기자,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. 네,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은 조금 뒤 오후 2시 이곳 서울 서부지법에서 예정돼 있습니다.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늘 신문에 직접 나온다고 밝혔습니다. 변호인단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했고요. 대통령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, 사령관 등 장군들,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다.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. 법원 경비도 삼엄해졌습니다. 법원은 어제 저녁 7시를 기점으로 외부 출입구를 완전히 폐쇄했고요. 지금도 일부 관계자만 출입을 허용한 상태입니다.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동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경호 등 문제로 출입 제한 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. 어제 오후부터 법원 정문 앞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. 밤샘 농성을 벌인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법원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습니다. 법원 울타리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도 붙었습니다. 경찰은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.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고 해산 명령을 고지했고요. 세 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강제 해산을 진행했습니다.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습니다. 이 조치는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인도 양쪽으로 이동한 뒤 태극기 등을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법원 출입구는 경찰 기동대 인력과 버스, 바리케이드 등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. 경찰은 법원과 검찰 직원 등 신원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예, 심사가 2시로 예정돼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치소에서 서부지법까지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? 네, 체포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첫날을 제외하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오늘 법원 출석으로 구치소 수감 뒤 처음으로 외부로 나오게 됐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만큼 경호 대상인데요. 서울 구치소로 입소할 땐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경호 차량에 공수처 검사와 함께 타고 이동했지만 구치소에 입소한 이상 이제 법원에 나올 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야 합니다. 이 차량엔 교도관과 윤 대통령만 탑승하게 되고요. 경호처 직원도 함께 탈 수 없습니다. 경호 차량은 호송차 주변을 둘러싸고 따라붙는 형태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. 예, 오후 2시부터 신문이 시작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 네,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습니다. 이르면 오늘 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내일 새벽이나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. 당시 신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9시간가량 가까이 진행됐고요. 결과는 다음날 새벽 3시쯤 나왔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. 심사부터 결과까지 16시간가량 걸린 결과입니다.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검사와 피해자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신문 시간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신문이 끝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게 됩니다. 주말에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영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, 영장 청구서죠.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보겠습니다. 혐의는 일단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입니다.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지만 공수처는 기존 수사 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의 공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, 즉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영장 청구서 분량만 150여 쪽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
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수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.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물로 볼 때 먼저 구속된 내란 혐의 공범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 12.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전반이 빠짐없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.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2번,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.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적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오늘 구속신문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해서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. 예, 영장 선고서에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,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, 도망 우려가 있다고도 적시됐겠죠? 네, 공수처는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적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기도 한데요. 먼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걸로 의심되는 차량 여러 대가 보안구역 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. 또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윤 대통령이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며 시종일관 비협조했다는 점 역시 영장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할 계획입니다.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그동안의 주장을 재차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.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